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은행이 돈을 100억 원 찍어내면 시중에 딱 100억 원만 돌아다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행이 100억 원을 풀면 시중에는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돌아다닐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한 걸까요? 오늘은 돈이 몇 배로 불어나는 신비한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중앙은행이 돈을 푼다는 게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에요.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돈을 만들 수 있는 곳이에요. 한국은행이 처음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내는 돈을 본원통화라고 해요. 본원이라는 건 근본이 되는 원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원통화는 모든 돈의 씨앗이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씨앗 돈이 시중에 나가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마치 씨앗 하나를 심으면 열매가 여러 개 열리듯이 돈도 몇 배로 불어나요. 이걸 이해하려면 은행이 어떻게 돈을 굴리는지 알아야 해요.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은 그 돈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금고에 넣어두고 지키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은행은 여러분이 맡긴 돈 중 일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요. 왜냐하면 예금자 모두가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대출해서 이자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은행이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지급준비율이에요. 지급준비율은 은행이 예금 중에서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지급준비율이 10%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누군가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하면 은행은 그중 10만 원은 반드시 보관해야 해요. 나머지 90만 원은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마법이 시작돼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은행이 A은행에 1000만 원을 공급했다고 해볼게요. 지급준비율은 10%라고 가정할게요. A은행은 이 1000만 원 중에서 10%인 100만 원은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둬요. 그리고 나머지 900만 원을 김철수 씨에게 대출해줘요. 김철수 씨는 이 900만 원으로 자동차를 사요. 자동차 대리점 사장님은 이 900만 원을 받아서 이 은행에 예금해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한국은행이 푼 돈은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A은행에는 1000만 원짜리 예금이 있고 B은행에는 900만 원짜리 예금이 생겼어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다 더하면 1900만 원이에요. 벌써 돈이 늘어났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B은행도 똑같이 해요. 900만 원 중에서 10%인 90만 원은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810만 원을 박영희 씨에게 대출해줘요. 박영희 씨는 이 돈으로 가구를 사요. 가구점 사장님은 810만 원을 C은행에 예금해요. 이제 C은행에도 810만 원짜리 예금이 생겼어요. C은행도 마찬가지예요. 810만 원 중 10%인 81만 원은 남겨두고 729만 원을 또 대출해줘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돼요. 대출하고 예금하고 또 대출하고 예금하고 이렇게 돈이 돌고 돌면서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신용창조라고 해요. 신용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건 나중에 갚을 거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바탕으로 돈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신용창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돈이 불어나면 최종적으로 얼마가 될까요?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통화승수라는 개념을 쓰면 돼요. 통화승수는 본원통화가 몇 배로 불어나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가장 간단한 공식은 이를 지급준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지급준비율이 10% 그러니까 0.1이면 통화승수는 1 나누기 0.1 해서 10이에요. 한국은행이 1000만 원을 풀면 시중에는 최대 1억 원까지 돈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물탱크를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행이 물탱크에 물을 부어요. 이게 본원통화예요. 그런데 이 물탱크에서 여러 개의 파이프가 나와서 다른 물탱크들로 연결돼 있어요. 물론 중간에 새는 양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 부은 물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이 여러 물탱크에 담겨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통화승수는 얼마나 될까요? 현재 한국의 통화승수는 대략 15배 정도예요. 한국은행이 1원을 풀면 시중에는 약 15원 정도의 돈이 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2026년 1월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공급한 본원통화는 약 300조 원 정도인데 시중에 돌아다니는 광해통화 N2는 약 4,500조 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급준비율이 중요할까요? 지급준비율이 낮으면 은행이 더 많은 돈을 대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용창조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서 통화승수가 커져요. 반대로 지급준비율이 높으면 은행이 남겨둬야 할 돈이 많아지니까 대출을 적게 해요. 그러면 통화승수가 작아지고 시중에 돈이 덜 불어나요. 중앙은행은 이 지급준비율을 조절해서
시중에 도는 돈의 양을 조절할 수 있어요.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지급준비율을 올려서 돈이 덜 불어나게 해요.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면 지급준비율을 내려서 돈이 더 많이 돌게 해요.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지급준비율은 예금 종류에 따라 다른데 보통 7%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돈이 불어나면 문제가 안 생기나요? 실제로 돈이 너무 많이 불어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지면 물가가 올라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적절히 조절해야 해요. 반대로 신용 창조가 잘 안 되면 경제가 힘들어져요.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주면 돈이 안 돌잖아요. 사람들이 집도 못 사고 사업도 못 하고요. 이런 상황을 돈맥경화라고 불러요. 피가 안 통하면 몸이 아프듯이 돈이 안 돌면 경제가 아픈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은행에 맡긴 예금이 누군가의 대출금이 되고 그 대출금이 또 다른 사람의 월급이 되고 그 월급이 또 다른 은행의 예금이 돼요. 이렇게 돈이 돌고 돌면서 경제가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금 100만 원이 경제 전체에서는 몇 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정리해 드릴게요. 한국은행이 처음 공급하는 돈을 본원통화라고 해요. 은행은 예금의 일부만 남기고 나머지를 대출해 주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돈이 몇 배로 불어나요. 이걸 신용창조라고 해요. 본원통화가 몇 배로 불어나는지 나타내는 숫자를 통화승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약 15배 정도예요. 은행이 남겨둬야 하는 비율인 지급준비율이 낮으면 돈이 더 많이 불어나고 높으면 덜 불어나요. 중앙은행은 이걸 조절해서 경제를 관리해요. 이제 뉴스에서 통화승수가 떨어졌다거나 신용창조가 위축됐다는 말이 나오면 은행들이 대출을 잘 안 해줘서 돈이 잘 안 도는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경제가 건강하려면 이 돈의 순환이 잘 돌아야 해요. 마치 우리 몸에서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한 것처럼요.